한국 경제가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0.9% 뒷걸음쳤던 한국 경제가 지난해에는 4.0% 반등했죠. 지난 25일 한국은행은 2021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1.3%와 2분기 마이너스 3.2%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 2.2%, 4분기 1.1%, 2021년 1분기 1.7%, 2분기 0.8%, 3분기 0.3%, 4분기 1.1%까지 6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4.0%로 집계됐습니다. 한은의 전망치와 같고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3분기에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감소했던 민간 소비가 다시 1.7%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건설 투자도 2.9%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설비 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0.6% 줄어 3분기 마이너스 2.4%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석탄,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4.3%, 수입은 원유, 화학 제품 위주로 4.3% 각각 증가했죠. 한편 한국은 코로나 위기를 반등하며 회복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점점 더 나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산업 구조는 과거에 비해 별로 바뀐 게 없다. 그런 속에서 중국의 공업화에 맞서 산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당국은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의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면서 지금 같은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의 치열한 경쟁을 일본은 안타깝게도 장외에서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관료와 교수로 높은 명망을 쌓아온 일본 원로학자가 자국을 기술 후진국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앞으로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준엄하게 경고하였죠. 지난 23일 대장성 관료 출신의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국립히토스바시대 명예교수는 겐다이 비즈니스의 일본은 엔화 약세에도 무역 수지가 악화하는 기술 후진국이 돼 버렸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겐다이 비즈니스는 일본 최대 출판사 고단샤가 발간하는 경제 전문지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자국 내 비난 여론과 반발을 무릅쓰고 일본의 국력 쇠퇴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노구치 교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의 한일 수출과 무역 수지 규모를 비교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일본은 수출이 약 2배가 됐지만 수입 증가가 수출 증가를 웃돌면서 무역 수지가 크게 악화됐죠. 반면 한국은 수입이 약 3.5배로 늘어났지만 수출이 약 4배로 뛰면서 무역 흑자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만과 일본의 수출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이지만 자동차는 첨단 기술 제품이 아니다. 반면 한국, 대만은 수출의 많은 부분이 전자부품이나 전자제품 등 하이테크형이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 기술 제품의 비중이 한국은 약 36%에 이르지만 일본은 한국의 절반인 18% 수준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면서 삼성전자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는 TSMC는 타 기업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첨단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5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도 5나노 공정 생산을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의 약 60%가 반도체 부문에서 나온다. 올해부터 7나노 공정의 자율주행용 반도체를 미국 테슬라에 납품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나노 첨단 공정의 반도체는 현재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TSMC 밖에는 양산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특히 3나노 공정 기술에서는 TSMC를 추월해 올해 상반기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하였죠. 또한 TSMC가 일본 정부의 간절한 구애와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받고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22나노의 낡은 공정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어 노구치 교수는 전기차, 자율주행 등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화두로 등장한 점 등을 들어 일본이 수출의 태반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우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는 자동차는 많은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다. 단지 일본의 생산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동차 산업의 성격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늦은 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죠.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는 역대급 매출 기록을 세우며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현대자동차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17조 6,106억 원을 나타냈다고 공시하였죠. 이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데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4조 2,842억 원에 비해 178.9% 증가한 6조 6,789억 원을 나타내며 2014년 영업이익 7조 1,500억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195.8% 증가한 5조 6,931억 원으로 나타났죠. 현대차의 영업이익률 역시 2020년 2.3%에서 지난해 5.7%로 3.4%포인트 확대됐는데요.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SUV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등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를 늘리고 아이오니고와 제네시스 EV6 등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하며 브랜드 가치 또한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현대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로 이뤄진 친환경차 부문에서 전년 대비 64% 증가한 42만 2천 대를 판매했는데요. 이는 전체 판매 389만 대의 10.8%로 2020년 대비 3.9%포인트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출시한 브랜드 최초 전용 전기차 아이오니고는 지난 3분기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돼 누적 대수 5만 대를 넘어섰고 그 결과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43.9% 증가하였죠. 현대차는 올해 미국 시장에 상반기 팰리세이드 상품성 개선 모델, 하반기 아이오닉6 등 신차를 출시하고 제네시스의 경우 GV60, G80EV, GV70EV를 순차 출시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윤태식 IR팀장은 올해 미국 시장은 수요 회복 지속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와 동시에 한편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당사는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차 정책 강화에 따른 전기차 확대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친환경차 판매는 지난해 대비 약 45%, 제네시스는 지난해 대비 7% 수준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유럽 시장에서도 친환경차 생산 판매 확대의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기존 친환경차 라인업과 더불어 신규 전기차 투입 등 친환경차 라인업을 지속 강화해 친환경차 비중을 지난해 32%에서 40% 수준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수급 차질에 대비해 공급 우선순위 체계를 구축, 판매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